자, 드디어 이적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소식이 있었던 이적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EPL의 빅6들이 정말 많은 영입과 방출이 있었죠. 그 빅6 중에서 오늘은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 토트넘의 여름 이적 개요인데요. 토트넘에게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적 시장은 변화와 도전의 시작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6월에 감독을 교체했고 8월에는 주전 미드필더인 메디슨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즌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서 급하게 이 자리의 공백도 빠르게 찾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인기 있으면서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까지 팀을 떠나게 되면서 공격수에 큰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명의 주요 선수, 거기에 메디슨이 부상당하기 전에도 모건 깁스 화이트나 에베레치 에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영입에 실패하면서 토트넘은 여러 번 큰 위기를 맞았었고 여름 내내 수준 높은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리그 순위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깁스와 에제의 영입까지 실패를 하면서 팬들의 분노도 함께 거셌고요. 하지만 이적 시장이 끝날 무렵에 프랭크 감독은 쿠두스 그리고 사비 시몬스 영입을 하고 무하니까지 데려왔죠. 그래서 뎁스를 정말 잘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말 바빴지만 잘 보강을 한 시즌이었고 물론 의구심 있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잘 적응만 한다면 분명히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 파트에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토트넘은 일단 직전감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이전 몇 년간에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유망주를 항상 우선해서 영입을 했죠. 직전감 영입은 거의 없었고 항상 미래를 보는 영입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순위는 바닥을 쳤고 유로파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쿼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언급했던 것처럼 깁스 화이트와 에제가 있습니다. 깁스 화이트는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노팅엄이 토트넘이 깁스 화이트에 대해서 영입이 임박하자 갑자기 영입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적 과정에 대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빠르게 노팅엄은 깁스 화이트와 재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메디슨이 부상이 당하기 전에도 이 포지션에서 영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체 자원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바로 에제였죠. 에제는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워낙 다른 팀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토트넘도 다른 대체 자원이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에제에게 큰 관심을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8월에 본격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제의 방출 조항은 6,800만 파운드였지만 토트넘은 협상을 통해 더 낮은 이적료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죠. 그리고 8월 18일에 레비와 펠리스 회장이 만나서 거래의 기본 조건을 합의를 했습니다. 5천만 파운드 플러스 1,0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총액 6천만 파운드였는데요. 그러나 추가 금액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적 협상이 지연됐고 그 상황에서 아스널이 빠르게 하이제킹을 시도했죠. 그래서 이때 팬들의 실망감이 폭발을 했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죠. 깁스 화이트에 이어서 에제까지 놓치고 클루셰프스키 부상에 메디스까지 없는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S급 선수들을 다 놓치냐. 그래서 에제를 놓쳤을 때까지만 해도 토트넘 레비 회장과 팀 상황은 정말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이어서 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직전감을 많이 영입하긴 했지만 원래 토트넘의 영입 기조는 유망주 영입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역시 유망주 영입을 포기하지 않았죠. 일단 첫 번째 영입이었던 선수는 지난해 임대로 왔었던 선수들의 계약을 확정짓는 것 외에도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던 타카이 코타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아무리 J리그에서 잘했고 일본 국가대표에서 어린 나이부터 활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EPL에서 바로 뛸 수 있는 직전감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망주 영입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다가 18살 센터백인 루카 부슈코비치까지 팀에 합류를 시키고 바로 함부르크로 임대를 보냈죠. 그리고 여기에 지난 시즌에 뮌헨에서 임대로 영입한 다음에 많이 기용을 했었던 마티스 텔까지 완전 영입을 하면서 많은 돈을 유망주 영입에 썼습니다. 물론 현재 이 마티스 텔 영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영입 전략을 봤을 때 토트넘의 영입 전략 유망주를 우선시하며 직전감은 나중에 영입한다. 이 영입 기조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번 이적 시장만큼은 정말 변했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죠. 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브라이튼 홈 경기에서 4대1로 패배한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밝혔어요. 감독의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가 지적한 점은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지난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경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싶어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코너 갤러거 같은 선수들이 있죠. 지금 첼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네투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이미 EPL에서 검증이 되고 당시에는 S급 선수들이 아니었지만 나름 A급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레비 회장과의 영입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고 결국 유망주 영입에 집중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 영입한 거는 다음 시즌 이적 시장만큼은 경험 있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미 높은 수준에서 활동한 선수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 수준에 도달하려는 선수가 아니라 그 수준에서 이미 편안하게 뛰어본 선수가 필요하다. 그게 팀의 퀄리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디테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분석은 어쨌든 정확했죠.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만큼은 토트넘에게도 유망주보다는 경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EPL에서 검증이 끝난 에제랑 깁스 화이트도 빠르게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6월 중순에 토트넘은 공격수 보강을 위해 본머스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세메뇨 영입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세메뇨의 이적료는 당시에 7천만 파운드였고 결국 너무 높은 이적료 탓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세메뇨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노리고 여기에 브랜드포드에서 뛰었던 은베모도 높은 이적료로 제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적 전략 그리고 의도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현재 뉴캐슬로 이적을 완료한 요한 위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보였고요. 근데 과거에 같았으면 그냥 관심 정도 보였다 여기에서 끝났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높은 이적료로 이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토트넘은 웨스트햄에서 나름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쿠두스를 다음 목표로 잡았죠. 쿠두스는 일단 2시즌 동안 EPL에서 뛰었고 토트넘이 노리고 있었던 EPL에서 검증된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7월 10일 토트넘은 쿠두스 영입을 발표를 했고 이 영입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 선수가 바로 사비 시몬스죠. 에제 영입이 실패된 이후에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사비 시몬스는 아직 EPL에서 검증된 선수가 아니고 다른 리그를 너무 많이 떠돌아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비 시몬스 이외에 뮌헨으로 떠나기 전에 풀럼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팔리냐까지 임대 이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팔리냐가 물론 뮌헨에서 뛰는 기간 동안 주전에서 밀리면서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졌을 확률도 매우 높지만 어쨌든 EPL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선수였기 때문에 팔리냐 영입도 시몬스 거기다가 쿠두스처럼 직전감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영입을 한 콜로 무아니가 정말 중요했어요. 콜로 무아니는 정말 토트넘의 공격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분석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지난 시즌 일단 유벤투스에서 임대 기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는 정말 엄청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히샬리송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솔랑케까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 히샬리송 한 명만 믿고 가기엔 너무 불안하죠. 거기다가 마티스텔이 지금 히샬리송의 대체자 혹은 후보자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아니의 합류는 정말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아니가 히샬리송을 넘어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적 시장 결산을 좀 해보면 일단 프랭크 감독은 중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프랭크 감독은 인터뷰에서 내가 팀을 평가할 때 이 부분에서 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원을 말하는 건데 일단 벤탄쿠르는 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현재도 핵심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투볼란치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치그레이랑 비수마는 주전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대요. 근데 일단 호이비에르는 덴마크에서 프랭크 감독이 지도한 선수긴 하지만 이미 마르세유로 임대를 갖고 거기다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완전 이적으로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옵션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브랜드포드에서 잘 활용했던 뇌르고르가 있긴 하지만 아스널이 빠르게 움직이기도 했고 토트넘은 그를 데려올 기회를 막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전 파트에서 언급했던 팔리나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뮌헨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풀럼에서는 보여준 경쟁력이 정말 인정을 받았죠. 뮌헨이 딱 이 시기에 팔리나를 내놓기도 했고 지금 공격진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많은 이적료를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임대 영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팔리냐 영입은 너무 좋은 계약이었죠. 과연 팬들이 이번 토트넘 여름 이적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기도 했고 그 자리에 마티스텔을 넣고 사비 시몬스를 잘 보충하긴 했지만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티스텔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적 시장 그리고 이런 유망주 영입은 정말 오래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2015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토트넘은 정말 혹평을 받았었어요. 그때 막 토비 알더베이럴트 영입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영입하면서 잘 몰랐던 선수들을 막 영입하면서 스쿼드를 보충하니까 팬들이 되게 비난과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요. 당시에 그리고 손흥민이 크게 실패한 선수처럼 보였지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레전드로 팀을 떠나게 되었죠. 물론 빅6의 한 팀으로서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건 맞지만 저는 지금 토트넘의 팀 상황만 봤을 때 빅6 자리에서 솔직히 말하면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적료 예산도 없고 팀 위상도 가장 많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적 시장을 보낸 거면 저는 칭찬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빅6 팀들이 워낙 적극적인 이적 시장 행보를 보인 만큼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다소 초라해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나름 만족할 만한 이적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